예, 요즘 제가 차차차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차가 아주 젊고 스포티한 차여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게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차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현대 벨로스터입니다. 벨로스터는 2007년에 서울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였는데요. 컨셉트카로 선보여서 그때는 뭐 이 차가 나올 것인가 뭐 그런 그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차하고는 이제 조금 그 디자인이 좀 달라졌는데 전체적인 그 프로포션은 그 차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셉트카와 차이점은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지나치게 크게 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컨셉트카와 유사한 그러한 디자인을 그대로 살렸다는 것이 상당히 그 높게 살만한 부분이고요. 이 보닛도 굉장히 멋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름을 곳곳에 넣어갖고 상당히 그 멋을 낸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 이 까만 부분은 원래 보통은 이제 그 엔진열을 이렇게 방출하는 그런 용도로 보통 만드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멋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 차는 아반떼를 플랫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비슷한데 이 휠 베이스가 아반떼보다는 50mm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운동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선택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또 이제 이 차체 높이죠. 차체 높이가 아반떼는 물론이고 기존의 다른 차들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역시 그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주행 특성을 느낄 수가 있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215, 40R 1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차에서 나오는 스포츠카 제외하고는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타이어를 꼈는데요. 이런 타이어만 보더라도 정말 이 차가 어떤 성격을 지향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뒷모습입니다. 뒤쪽으로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뒷모습 보고 계신데요. 뒷모습 정말 그 일반 차와 달리 아주 색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일램프가 양옆으로 퍼졌으면서 굉장히 높게 달려 있고요. 이 리어 범퍼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음각을 줘서 굉장히 그 개성적인 디자인을 살리고 있죠. 이 DCT는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약자입니다. 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운전하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트렁크를 열어보죠. 자, 이제 트렁크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해치백과 뭐 비슷한 크기의 그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용성은 괜찮은데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러한 디자인적인 멋을 살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좀 무거운 짐을 힘이 약한 여성이 싣고자 할 때 여기가 이제 턱이 낮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실기 편합니다. 근데 이제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높이 들었다가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바닥에 있으면 여기가 좀 낮게 되면 금방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뭐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해치백으로서 이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뒤에 유리가 굉장히 독특한 구성인데 이렇게 조그만 유리를 하고 이 위에 이제 경사지게 떨어지는 루프가 여기도 지금 그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쪽은 이제 그 앞부분은 이제 블라인드로 가리면 안 보이는데 이쪽은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트렁크 러기지 스크린으로 가려지지만 이쪽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가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리어 스포일러가 만져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요. 이런 점만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벨로스터가 컨셉트카로서 양산차로 이어졌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별 5개를 주겠습니다. 뭐 이런 디자인은 많이 나와야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편의점 살펴보고 또 운전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벨로스터 뒷모습도 참 이쁜데요. 실내는 더 이쁩니다. 참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는데 일단 이 시동 버튼이 이 센터 패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스티어링 컬럼 가까운 데 있거나 아니면은 이 센터 패시아에 있어도 운전석 쪽에 가깝게 있거나 아니면 센터 콘솔 아래쪽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그 정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오디오나 뭐 공조 장치가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크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그 아이디어가 괜찮습니다. 누르고 이제 시동을 걸고 나면은 자 이제 이게 아반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아반떼와는 전혀 다른 스포티한 인테리어가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그 획기적인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자형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쪽도 괜찮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도료, 이 알루미늄 느낌을 내도록 한 도료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약간은 조금 고급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조금 촉감을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민들민들한데요. 여기다가 약간의 그 어떤 패턴을 넣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적용한 스타일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이 도어 핸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것도 독특합니다. 무슨 그 놀이기구를 타면은 그 이제 딱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옆에 잡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튀어나와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슬리기도 하지만 이런 타입을 우리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전반적인 뭐 마무리나 이런 건 괜찮은데 다만 이제 이 현대차가 아직도 약간 모자란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 사소한 마무리가 아직도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이 손으로 만져지는 촉감은 괜찮은데요. 두들겨보면 안에가 좀 텅텅 비어 있다는 게 조금 약간 마무리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잘 만든 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런 걸 이렇게 두들겼을 때도 이렇게 탁 두들기면 굉장히 그 안에가 속이 꽉 찬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계기판을 덮고 있는 이 커버도 이렇게 만지면 조금 위로 들썩들썩합니다. 이게 제네시스 쿠페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은 좀 제 생각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아무래도 계기판을 넣고 조립할 때 편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마무리에서는 조금 안 좋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차 또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치백은 이제 5도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세단은 뭐 당연히 뒷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 쿠페 같은 경우는 뒷문이 아예 없고 그런데 이 차는 특이하게도 이제 3도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3도어인데요. 운전석 쪽 뒤에는 보통 이제 도로 반대편이니까 잘 안 타고 이 도로 가까운 쪽에 이 문을 뒀는데 뒷좌석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타고 낼 때 승하차성은 좀 떨어지고 다만 이제 이 뒷좌석 승객이 쿠페 같은 경우는 내릴 때는 앞좌석 승객이 미리 내려주고 이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제낀 다음에 내려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죠. 그런 불편함을 없애는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도어가 열리게 되니까 그런 점은 좋은데 이 어떤 멋을 살리기 위해서 승하차성은 조금 희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승하차성을 더 살린다 그러면은 루프를 더 이렇게 높였든지. 그랬을 경우는 아무래도 해치백과 조금 어떤 차별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벨로스터의 어떤 선택이 괜찮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운동 성능이 이제 지금 하이라이트인데요. 듀얼 클러치가 들어갔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듀얼 클러치라는 것은 사실 이제 안을 뜯어보면 메커니즘은 수동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동 변속기를 안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통 정체가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왼발의 어떤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자동 변속기를 무작정 선호하게 되는데 자동 변속기 특유의 어떤 변속의 더딘 느낌, 또 운전의 재미가 없다는 거, 이런 면에서 이제 조금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단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듀얼 클러치죠. 그래서 이 듀얼 클러치는 말 그대로 이제 클러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가속을 하다가 다음 기어로 넘어간다는 어떤 신호가 변속기에 전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 홀수단, 짝수단 잡고 있던 이제 클러치가 두 개를 잡고 있다가 짝수단을 넘어갈 때, 예를 들어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미리 잡고 있던 2단이 동력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단 넘어간 다음에 다시 1단을 잡고 있던 것이 3단으로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변속의 끊어짐이 느껴지지가 않게 되죠. 지금 제가 타보니까요, 이러한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폭스바겐 DSG, 또 포르쉐 PDK, 또 푸조의 MCP 이런 메커니즘에 비해서 또 굉장히 매끄러운 변속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의 단점이 하나 있죠.
언덕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수동 변속기의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언덕에서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언덕길에서 밀림 방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보다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뭐 현대뿐만 아니고 다른 메이커들도 아직 해결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만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직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장점은 역시 그 듀얼 클러치에서는 이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그 변속이 자동 변속기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속이 매끄럽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동력이 손실되는 그런 자동 변속기의 단점을 이 듀얼 클러치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변속도 빨라지고 이 동력의 낭비가 없게 되다 보니까 연비가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차 같은 연비가 16.6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보다도 연비가 좋습니다. 수동 변속기는 16.3이고 자동 변속기가 15.3이든가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수동보다도 좋은 이 변속기를 자동 변속기처럼 달 수 있다는 거 아주 큰 장점이죠. 이 기술적인 어떤 그 우려점은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벨로스터의 컨셉은 이제 역시 그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운전자에게 맞게 그게 설계된 차인데 달려보면은 조금 동력 성능은 아직도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그 현대차가 지금 개발 중인 1.6 터보가 빨리 얹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지금 그 적용된 패들 시프트와 어울리게 우리가 성능을 즐기려면 아무래도 터보가 빨리 얹혀져야겠죠. 이 차가 지금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추구하다 보니까 21540R18이라는 굉장히 큰 타이어를 신었습니다. 비슷한 플랫폼의 아반떼보다도 훨씬 더 큰 플랫폼이다 보니까 작은 플랫폼인데 훨씬 큰 타이어다 보니까 이 엔진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이 조금 무겁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 차 가진 동력 성능에 비해서 타이어가 지나쳐 크게 되면은 조금 이 스티어링 휠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바로 이 차가 그러한 현상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 엔진이 빨리 얹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그 기존의 어떤 세단 또 해치백 쿠페 이런 뻔한 조합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 나만의 개성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벨로스터가 딱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최근에 출시된 T1 패키지를 적용을 하면 좀 더 개성 있는 차를 꾸밀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사소한 몇 가지 그 마무리의 그 어떤 그 불안함 이런 그것들만 해소한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저는 참 이제 자랑을 해도 좋을 차 같고, 현대차가 이제는 좀 어떤 그 차를 만들기에 어떤 비로소 경지에 올라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어떤 우리가 차를 이동의 수단으로서만 만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요즘에 나오는 차를 보면은 뭐 굉장히 차가 멋스럽고 개성도 뛰어나고, 특히 이제 벨로스터는 모든 메이커들이 생각지 않았던 이 3도어, 비대칭 3도어를 만들었다는 거, 그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양산성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좌우 패널을 따로 찍어야 되니까요. 그런 점은 현대차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벨로스터는 굉장히 그 좋은 마무리, 또 이 아주 뛰어난 성능, 그런 조화를 이루어서 높은 평점을 매길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은 평점을 한 번에 몰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관에서 그 별 5개를 줬는데 실내는 4개 반을 주겠습니다. 아까 사소한 마무리만 좀 해결하면 되겠고요. 엔진 성능과 변속기는 역시 4개 반입니다. 터보만 얹히면 바로 5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사실은 조금 그 일반인들은 딱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차감은 4개고요. 핸들링은 좋은데 이게 조금 그 접지력은 좋은데 조금 튑니다. 튀는 감이 있어서 핸들링도 4개 줄 수가 있고, 연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연비가 괜찮아서 4개 반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점은 4개 반을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차가 되겠습니다.